말이긴 해. 문제 풀어요? 푸세요. 자네들은 축하도 듣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우리가 얘기할 거는 축전기 중에서도 평행판 축전기만 잡아요. 축전기 종류가 굉장히 많아. 축전기랑 건전지랑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방금 같아요. 약간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그 용량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축전기가 뭔지부터 얘기를 하자. 우리가 축전기를 쓰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가 전압 강화를 위해서 쓸 때가 있고요. 강화가 뭐야? 떨어뜨리려고. 그리고 전압 상승할 때도 써요. 둘 다 써. 자, 전압 강화는 무엇이냐면은 축전기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동안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고, 전압 상승은 그럼 언제? 방출할 때 일어날 거예요. 자, 축전기는 매우 작은 크기의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 보조 배터리야, 보조 배터리. 우리가 원래 보조 배터리의 역할은 뭐야? 전압을 올려주는 거야? 아니면 전류를 늘려주는 거야? 전압이지 않습니까? 핸드폰 터지는 거 보고 싶어 혹시? 전류겠죠. 모자른 전류를 추가로 해서 넣어주는 거잖아. 근데 축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는 부품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원투명으로 얘가 일반적인 형태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축전기인데 얘한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두 개의 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어. 이러한 형태로 위에서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금속의 전기 전도성의 차이에 의해서 이 사이에 전자가 끼어 있어. 여기에 전류를 흐르면은 둘 사이에 우리 정전기가 일어날 때 보면은 정전기가 딱 할 때 내가 손바닥이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지. 안 닿는데 이 사이를 통과해서 움직이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적절한 전압을 주면은 전자가 어떻게 될까? 멈춰있을 수가 있는 거야. 적절한 전압을 주어서 전자들을 여기에 가둬두는 거야. 이게 축전기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전류를 흘려 보냈어. 이미 이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어. 그럼 이 사이사이에 전자가 남아있을까 아니면은 다 빠져나갈까? 계속해서 남아있어. 계속해서 남아있을 거야. 그러다가 여기에서 딱 하고 끊겼어. 끊기면 이 안에 지금 전자가 있어 없어? 끊기는 순간이야. 순간은 있죠. 있지. 그리고 나면은 얘는 어떻게 하겠어?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을 내부 방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압 강화와 전압 상승해서 두 개를 다 쓸 수가 있어. 이게 회로에서의 역할인데, 자 그런데 물리에서는 가장 먼저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리고 그 저장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두 금속판을 우리가 평행하게 두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사이에 전자들이 고정된다, 저장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하면은 어디에서 어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면서 얘가 계속해서 저장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네 사이에 거리가 넓어.
거리가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 전자가 더 많이 끼고. 전자가 더 많이 실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두 개 사이에 얘네들은 전기가 통해야 돼 아니면 안 통해야 돼? 전자가 실리려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전기가 통하는 도중에 차오르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안 통해서 얘가 차오르고 있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될까 아니면은 아예 흐를 수 있는 그것이 없어야 될까? 흘러야 되겠지. 나중에는 흘러야 돼. 처음에는 말한 대로 처음에는 안에 전자가 차기 전에는 흐르지 않아야 돼. 그런데 다 차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 흘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흐르는데 오래 걸리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야. 전압이 많이 필요해. 자,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전자의 에너지가 늘어나. 그럼 전자의 어떤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야? 전기 에너지라고 하지만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요. 비슷해.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거는 전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전위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얘 때문에 나중에 무엇이 늘어난다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 그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니까 여기 저장이 될까 안 될까? 움직인대. 너네한테 선생님이 너네가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 여기에서 나갈까 안 나갈까?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겠지 당연히. 자, 우리한테 에너지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저장되지 않고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많이 주니까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는 이거지. 거리가 멀다. 전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전위를 많이 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버렸어. 따라서 얘가 갖고 있는 엔트로피가 높아지면서 얘가 마구잡이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높으니까 저장이 불가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저장이 쉽다고? 거리가 넓을 때 아니면 좁을 때? 좁을 때. 거리가 좁다. 필요한 에너지가 어떻다? 낮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전위가 줄어들고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도 감소를 하니까 얘네들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애들이 생각보다 더 적어져.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들게.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얘네들의 개수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평행판의 크기를 키우면 되는 거야. 면적은 어떻다? 비례한다. 이게 측정기의 원리고 측정기에서 배워야 될 그 이론적인 내용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감아놨을까? 무엇을 늘리려고? 면적을 늘리려고.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얘가 평행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얘를 감은 거야. 그러면은 적은 부피에 많은 면적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충방전까지도 다 얘기를 했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해하기가 조금 헷갈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그 현상에는 조금 반대로 흘러버렸으니까.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계산 잘해야 들어가는구나. 비례 반비례 관계만 잘 이해를 해주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와. 어디에서 나오냐면
147쪽에 한번 넘겨서 4번 문제 보시면요. 4번 평행판 축전기와 스위치를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한 회로다. 축전기를 완전 충전시킨 뒤 A, B 사이의 간격을 반으로 줄였대. 간격이 반이다. 그러면은 부피는 저장량은 어떻게 된다? 몇 배? 2배가 된다. 이것만 알면 돼.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전하량이라고 써 있지. 선생님이 어떤 걸 충전한다라고 얘기했어? 전압과 전류 중에 누가 더 관련이 깊다? 전류가 더 관련이 깊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압이 일정한 전자를 저장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전자를 어떻게 해? 방출해.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진다?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전자의 흐름 얘가 보다 전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앞에 있지 그냥 146페이지 그냥 볼 거야. 146페이지에 충전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 자, 전선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면 전선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지. 그런데 우리 한 번에 전류가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 카메라 플래시.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빛을 내뿜어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원장치에 엄청나게 고전류를 만들어가지고서 전원장치를 끼워놓으면은 카메라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다 터져버리겠지. 그래서 짧은 순간에 내가 높은 것을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축전기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심장 충격기 AED나 카메라의 플래시 이런 데에 사용한다. 자, AED 쓰는 거 영상 본 적 있어? 아니면 학교에서 세워주는 쓰는 거 본 적 있어? 쓰는 걸 본 적이 아니라 교육할 때 저거 보면은 버튼 누르면은 뭐라 그래? 물러가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몸에 붙이고 충전한다. 몸에 붙이고 물러나라 그러고 충전 중입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충전이 무엇을 충전하는 거야? 그러면 전류를 축전기에 충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 방출이 일어난다. 자, 콘덴서 마이크. 이게 진동판이랑 금속판이랑 여기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의 마이크랑 자, 우리가 마이크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동판이 있고요. 이건 콘덴서 마이크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나 혹은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를 코일로 감거나 외부에 자석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 끝단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해서 얘를 통해 전기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석이 움직이면은 무엇이 발생해?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움직여.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죠.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렇죠. 내려갔다 올래? 중학교로? 안 돼. 쉽습니다.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신호로서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마이크의 원리야. 그래서 마이크와 스피커는 서로 반대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번에는 반대로 전기 신호를 넣어줘. 전기 신호를 넣어주면은 얘가 자석이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해서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 아니게 렌즈 패러데이 두 단인데 아무튼 그 힘이 발생을 해서 앙페르 힘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얘네들이 움직이게 돼.
떨어질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마이크의 원리인데 두 번째가 있는 거야. 판을 금속판을 두 개를 둬. 그러면은 이 사이에 우리가 축전기의 원리에 따라서 거리가 바뀌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전하의 값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신호를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전장내 전하량을, 즉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바뀌게 돼서 이걸 가지고서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거야. 자, 1번이랑 2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왜 1번 말고 요즘에 2번으로 바뀌었냐면 이유가 하나야. 얘는 마이크의 원리랑 스피커의 원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피커의 원리에서는 전류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섬세함이 떨어져. 해상도가 낮아. 그래서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외부 힘이라는 것에 의한 외부의 힘에 의한 그 노이즈 값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 많이 줄어들게 돼서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노래방에서 쓰고 있는 그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 컴퓨터 키보드도 마찬가지로 축전기가 있어서 글자판을 누를 때 전류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자, 전기 용량식 터치스크린. 우리 사용하고 있는 터치스크린이랑 달라. 가끔 옛날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값이 싼 터치스크린을 만져보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얘가 터치가 되지 않고 꾹 누를 때 터치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감압식 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들이 전기 용량식 터치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또 정전식 터치스크린도 비슷한데 두 가지야. 터치스크린이 정전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전기 용량식 똑같은데 하나는 얘를 누름으로써 생기는 누르니까 어떻게 돼? 거리가 가까워지지. 이거에서 생기는 전류를 측정을 하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잖아. 근데 내가 손가락은 전도성 물질이니까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가. 그 전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측정하는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전기 용량식 압력 센서가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측정기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네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 148쪽 봐야 돼. 자, 가에서 B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A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자, 시간이 충분히 많이 지나면은 V의 전압만큼 A도 그거를 저장을 하겠지. 그렇죠? 저 회로에서 갖고 있는 전자들의 위치 에너지 값,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은 전지가 결정을 해줬을 거야. 그렇지. 그 전지를 잠깐 축전기는 보관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A랑 VA랑 V 값은 서로 같은 값인데 VB는 연결이 회로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VB는 값이 0을 가질 거야. 전압값이. 그래서 1번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VA 이퀄 그리고 VB 이퀄 0이 돼야 돼. 얘는 전지랑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나에서 얘네들의 충전되는 전하량을 등호 또는 부등호로 비교를 하래.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QA와 QB는 얘네 축전기 A랑 축전기 B는 같은 축전기래, 다른 축전기래? 문제를 봅시다. 제일 마지막이
동일하대.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되는 양도 같을 거고 모든 게 다 같을 거야. 그럼 축전기 A에 저장돼 있던 양이 있어.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 회로가 지금 연결이 됐지. 회로가 지금 연결이 됐다는 얘기 뭐냐면은 A로부터 A가 축전기가 아니라 일종의 건전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로 해. 건전지의 역할을 하니까 A가 뿜어내는 애들의 전압은 누구와 같아? VA가 뿜어내는 거랑 같아. 양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A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런데 지금 이 도선에 저항이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에너지를 사용을 할까 안 할까? 지금 에너지 사용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 안에서 전자들이 계속해서 돌 거야. 돌다가 B에 가면 어떻게 돼? B에 저장이 될 거예요. A에는 저장이 될까 안 될까? A가 완전 방출이 됐어. 그럼 B가 가득 차겠네? 그렇지. 그럼 B는 뿜어낼까 안 뿜어낼까? 뿜어내지. 자, 그럼 얘네들이 저장하는 양이 항상 100%가 되어야지만 전기가 흐를까? 적당한 양만 있어도 전기가 흐를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반반 나눠 가지게 돼. 처음에 저장한 양이랑 같은 축전기이기 때문에 두 개가 얘네들이 저장량을 반씩 나눠가게 돼. 병렬 연결을 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 자, 봅시다. 금속판이 플러스로 대전되는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자, 축전기의 축전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반적으로 있을까 없을까? 우리 이 구조만 봤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도 될까 안 될까?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실제 축전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지정이 돼 있어. 왜냐면 두 금속판이 다른 금속판을 쓰거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두 금속판이 같은 금속판이야. 그러면은 얘가 건전지죠. 얘가 축전기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A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랑 연결된 여기는 무엇일까? 플러스 금속판이.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대전될 거고 아래는 마이너스로 대전될 겁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하면 되겠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축전판 이미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 축전판이 있고 B는 연결하면은 B의 위쪽은 뭐? 아래는? 끝입니다. 자, 나에서 B에 걸리는 전압은 가에서 A에 걸리는 전압보다 클까 작을까 같을까? 나눠 가졌잖아, 에너지를. 근데 결국에는 에너지를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어떻게 존재를 할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A 축전지 안에 들어있는 전자랑 B 축전지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있어. 그 전자가 둘 다 100개씩 있는데 A는 에너지를 100 가지고 있는 전자고 B는 에너지를 0 가지고 있는 전자야. 근데 시간이 돼서 얘네들끼리 막 충돌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 반반씩 됐어. 근데 전자의 개수는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는 무엇을 주고받은 거야? 사실 전자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에너지를 주고받은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반반이 돼. 실제로는 그렇게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일단 계산을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자. 그래서 4번은 작다. 3번도 작다. 다 작아. 전위차랑 전압은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거 자, 150페이지에 5번 보자. 이거 중요해. 긁으시세요. 자, 스위치를 닫았대.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
스위치를 닫으면 축전기는 주기적으로 충전전을 반복한다. OX. 한 번 충전되고 나면은 요 스위치를 열 때까지 어떻게 돼? 방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충전이 시작될 때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전류가 차단된다라고 얘기했어. 충분하는 거. 그렇지.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자, 순간적으로 전류가 끊기니까 어떻게 돼? 불이 켜졌다가 꺼지겠지. 잠깐 켜졌다가 꺼질 거야. 축전기 때. 자, 축전기의 양 두 금속의 같은 양의 전하가 분포가 돼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전달을 하겠지. 자, 그래서 5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9번도 보자. 평행이 아닌 경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너네들이 배우지 않은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 종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 위에서 바라볼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보고 있어. 얘를 45도 돌렸어. 너네가 눈으로 볼 때 종이의 면적이 줄어든 것 같아 아니면 늘어난 것 같아 아니면 그대로야? 줄어든 것 같지. 자, 그래 똑같아. 생각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나에서는 평행판의 크기가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그럼 평행판 축전기의 용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저장된 전기 에너지 줄어들고 전하량도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전압은 어때? 전압은 무엇과 관련있다? 위치 에너지니까 그대로. 거리는 안 멀어진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야. 왜냐면 거리가 왜 안 멀어지냐면 자, 이 상태에서 45도를 돌리면은 선생님이 잡고 있는 이 위쪽 그리고 여기 아래쪽 얘네들의 높이 변화가 어때? 똑같지. 그럼 한쪽은 가까워졌지. 한쪽은 멀어졌지. 그 값이 같으니까 평균 내면 어때? 그대로. 그래서 전압이 일정한 거야.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겠어? 기억 틀리고 니은 디귿만 맞대. 중요한 것들은 다 얘기를 했어. 이게 다야.